안녕하세요. 건중왕TV의 건중왕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화창해진 봄 날씨입니다. 조금 기온은 좀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그다지 추위를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은 밖에 나갈 때는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방송은 부산 그 엑스포 2030년도에 열리는 국제 엑스포 국제 박람회 거기에 대해서 실사단이 한국에 부산에 와서 부산을 둘러보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와서 가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의 171개국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는데요. 지금 강력한 그 후보지를 이제 본다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한국하고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거기는 어려울 거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강력한 지역이었었는데 한국이 뒤늦게 신청하면서 한국이 지금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 실사단이 한국에 부산에 와서 둘러보면서 아주 완전 무결하게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사우디아라비아 그 리야드에서 제가 몇 년 있었기 때문에 리야드는 잘 압니다. 리야드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한국하고 비교해서는 부자나라 돈이 많은 걸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사실 주변에 관광지라든지 경치 이런 게 좀 열악하죠. 거긴 사막 지역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여성들은 까만 보재기 까만 옷을 쓰고 또 얼굴에는 히잡을 쓰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 세계 사람들한테 보는 인상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좋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국제 엑스포 박람회 그거는 지금은 요즘에는 수익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조 정도 돈을 들여서 60조인가 이렇게 이상을 그런 경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60년도 초에 서울 경복궁에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 때 이제 학생 모자를 쓰고 그 박람회 갔었는데요. 그때는 보잘것 없었죠. 그 경복궁 안에서만 그 박람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이런 것이 박람회구나 그리고 다 둘러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교통도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산에서 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들어와서 관광객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부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도 와서 있고 강원도도 가고 부엽 충청도 부엽권 백저 그런 데도 가고 광주도 가고 목포도 가고 여수도 가고 다 이렇게
전국에 그 관광을 다닙니다. 물론 제주도도 가겠지요. 그래서 경제 효과가 뭐 60조 이상 이렇게 올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 부산 엑스포를 우리나라가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부산 시민들이라든가 또는 부산에 관해서 그렇게 아주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실사단이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실사단을 갖다 환영하고 이렇게 거리마다 실사단을 환영하고 그래서 실사단이 아주 놀랬다는 거예요. 세계 다니면서 이런 나라 처음 봤다. 엑스포를 갈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엑스포 실사단이 왔을 적에 전국의 광역 그 시도지사들이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문해서 실사단하고 인사도 하고 같이 만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좀 우리나라 더 부강한 나라 되기 위해서 수출 산업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뭐 수소 발전소, 그다음에 방산 물질, 비행기라든가 탱크, 뭐 미사일 뭐 이런 거 수출하는데 엄청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4월 26일 날 미국에 국빈 방문하시는데 그때도 미국에 가면은 국익을 위해서 엄청난 걸 소득을 얻어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범국가적으로 다 그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이 일부 이 좌파성인지요, 아니면 잘 되는 것을 그 배가 아파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산에 갔다 해운대 그 횟집에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뭐 술도 한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그 부산 횟집에 대해서 그 별점 주는 거 있잖아요. USB라든가 이런 그 SNS에 들어가면 별 뜨는 거 있잖아요. 그 별좀 주는 걸 가지고 뭐 한 개 찍는다는 거예요. 한 개. 뭐 너댓 개 찍잖아요. 보통이야 우리. 근데 5개 찍는 사람들은 저거지만 4개들을 많이 찍는데 한 개를 찍고 그 집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사들이 와서 그 저녁 먹고 술을 마시는 일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비난의 글을 막 쏟아내고 쓰고 있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문통 정부 때 문통이 이 그 코로나 그때 시대 때 아주 좌우로 갈라치기를 해가지고요, 이게 강화문부터 이게 심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요, 좌우가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나라가 잘 되고 안보가 튼튼히 하고 미래 사회가 잘 살 수 있도록 수출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정부가 노력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는 그러한 국민들은요, 제가 볼 때는 왜 이 나라에 사는지 몰라요. 아니,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에서 먹고 살면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든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을, 그걸 바라지 않는 그런 만약 국민들이 있다면 그 국민들은
한국 국민이 맞습니까? 아니 정치인들의 정치 집단을 위해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거 그것도 꼴불견이고 못 봐주겠는데, 아니 나라 행정하는, 나라 경영하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참 이런 그 SNS에 오르는 거 이걸 보면서요, 야, 참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이게 어떻게든지 잘 그 국민들이 마음을 좀 고쳐 먹어서 국민들이 통합이 돼 가지고 나라가 경제가 잘 되고 안보가 튼튼하게 하게끔 하고 일자리가 많이 되고 기업이 잘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현재 이 나라에 지금 그 SS에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대개 그 나이 많은 노인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실사단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저 이 나라한테 꼭 그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 한 뜻으로 그 무언의 부탁으로 그때 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시고 싶어서 간 겁니까? 그게 나라를 위해서 간 거죠. 또 때가 되면 식사를 하는 거고요. 아유, 외국에 저 김정숙 씨는 저 인도에 갈 적에 대통령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온 적 있잖아요. 그게 뭐 타하말인가 뭐인가 거기 관광지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좌파들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있는 국민들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이북에 있는 공산당 적군들 대하기도 힘든데 말이죠.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죠.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갈구고 부정 헐뜯고 이 정부를 헐뜯고 거기 참석한 점들을 헐뜯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정신적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수사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있고 한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도움도 못 주고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그저 나라가 정부가 잘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흔들기만 하고 그저 공격적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요,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이 중학생까지 그 마약이 된 음료수를 갖다가 뭐 시음식을 한다 해가지고 그걸 그 먹이게 했다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정신 빠진 이런 사람들, 국민이나 그 어린 학생들이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마약이 든 음료를 갖다 먹인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에 살 필요성이 있는 인간들이라고 봅니까? 참 저는요, 앞으로가 참 걱정이 됩니다. 참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이 갈라치기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정치 집단들입니다. 정치 집단들. 이 갈라치기가 심오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후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이 같이 거기 연루된 것 같이 돈을 해 먹은 게 있습니까? 돈을 받아 먹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조사해서 저 재판 받을 중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 최순실이 문제 가지고 거기에 엮여 가지고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길 도왔던 사람들이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하 62명 62적이라고 하는 보수당에서 62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때 민주당에 박지원이하고 손잡아 가지고 그때 탄핵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들 그때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반쪽씩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참 우리 국가 국민들을 위해서요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도 그래도 그 죄가 용서가 안 될 겁니다. 정말 그래도 얼굴 빤빤히 들고 살고 있고 그래도 그 말을 갖다가 하는 걸 보면요 전 정말 그 인간으로서의 수치심을 느낍니다. 저는 그랬다면 그렇게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 집 밖에서 나가겠습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치게 돼가지고 아니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실사단을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 좋은 인상 보이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그분들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고 또 시도지사들이 또 이렇게 애쓰고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같이 그냥 청와대에 그냥 팍 틀어박혀 있고 때만 되면 뭐 휴가 간다고 그냥 뭐 연차 내고 뭐한다 휴가 간다고 그냥 가버리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그 풍산개 그냥 그 수유 우유나 먹이고 뭐 하는 장면에 찍고 그냥 방에 누르라 누워 있으면 그랬으면 누가 말립니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공격을 하든지 물고 뜯고 씹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래도 이 나라를 경제발전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이 잘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지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고 비판 일색으로 나가는 그런 부류 완전히 좌우가 갈라진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 같이 경륜이 있고 우리 같이 이 나라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지낸 사람들을 볼 때는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후세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평화롭게 잘 살기 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야가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를 부흥되기 위해서 한데 힘을 합해서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당은 야당 대표 하나 그저 보호하려고 방탄하려고 온갖 그냥 흔들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속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 참 한심하고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중심을 잡고 정도를 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패 저패 좌패 우패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 나라 발전되고 이 나라가 경제가 부흥되고 이 나라가 잘 살게 하는 거, 그것만 우리 국민들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반대한다든가 그걸 흔들고 그걸 갖다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김정은이가 하는 그 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김정은이 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이 그 추정하는 세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됩니다. 처단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전 진심의 마음으로 정말 결백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 어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가운데 주말 보내시고 봄철이 됐으니 내일 일요일 날은 또 좀 시간 내시면 꽃 피는 그리고 산의 나무들이 파랗게 싹 트는 그런 곳으로 힐링을 위해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